제가 이걸로 고3 제자를 4등급에서 1등급으로 4개월 만에 만든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 이거 다 따라하셨는데 여러분들 성적이 안 오르시면 고소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부터 펜을 드시고 한번 적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문제풀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5단계를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센 B스텝이나 혹은 RPM 같은 유형서를 푸실 때 요긴하게 써먹으실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요.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시길 강력하게 권고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첫 번째 단계예요. 자, 문제집을 피세요. 문제집을 피고 노트도 피세요, 옆에. 그리고 노트에다가 문제 번호를 적으면서 실전처럼 문제를 푸는 단계입니다. 실전처럼 문제를 푸세요. 자, 이때 오늘 하루치를 정해놓고 실전치를 푸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오늘 20문제를 내가 정했다라고 하면 20문제만 딱 푸는 거예요. 이때 팁을 2가지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타이머를 재면서, 즉 실제 시간을 재면서 푸는 걸 권해드려요. 가령 한 문제당 3분 정도 잰다라고 가정하면 오늘 20문제 푼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몇 분 재고 풀면 될까요? 그렇죠. 60분 재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을 드리면 개념에 대한 힌트를 가리시면서 푸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내볼게요. 시험지와 실제 연습지, 그러니까 유형서의 차이점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간이 걸려있다 혹은 유형이 뒤죽박죽이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제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유형서 같은 경우는 위에 보면은 단원명이나 그 단원, 그 유형을 푸는 방법들이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유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받고 푸시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력을 기르기 위해선 그 유형서에 있는 제목이나 혹은 푸는 방법들 같은 경우를 포스트잇이나 매직으로 지워서 푸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굉장히 그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연습할 때는 잘 나오는데 시험만 보면 망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특히나 이 연습을 하면 효과를 정말 많이 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데 채점을 바로 하지 마시고요. 근거를 먼저 달아보세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근거가 뭐냐면요, 그 문제에서 그 개념을 사용한 이유 또는 그 행동을 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근해 공식을 써야 되죠. 왜냐면 2차 방정식을 풀려면 원래 인수분해를 써야 되는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쓴 이유가 뭐죠?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게 근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사용한 이유 혹은 그 행동을 사용한 이유라는 거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A라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수학이라는 과목은 그 A라는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푸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단계라는 게 존재하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럼 이 단계들의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1단계는 왜 1단계 이렇게 적었는지 근거, 2단계는 왜 2단계를 이렇게 적었는지 근거, 3단계는 왜 이렇게 적었는지 근거,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근거 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해야 특정 개념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쓰는지를 명확하게 터득하실 수 있어요. 또한 사고력 향상에 매우 중요하니까 꼭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수학 1, 2등급 분들은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사실 하거든요. 아, 이건 이래서 이렇게 써야 되고 저건 저래서 저렇게 써야 돼 라는 걸 감이 아니라 명확한 논리와 근거를 갖고 푸시는데, 수학 3등급 이하 혹은 70점 이하 분들은 이거를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의식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근거 달기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를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좀 아리까리한 문제나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간 문제들 있잖아요. 좀 어려운 문제들,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을 하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자, 근거까지 달았어요.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에선 채점을 하세요. 자, 채점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완벽하게 맞은 것은 동그라미, 두 번째 맞았는데도 아리까리한 거 있죠, 이런 건 네모, 틀렸으면 그냥 찍, 아예 모르겠다 이런 건 별표 라고 여러분들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단계는 다시 풀고 고민하는 단계인데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매하게 맞은 거, 틀린 거, 모르는 거, 완벽하게 맞은 거,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애매하게 맞은 거, 틀린 거, 모르는 거,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는 거고, 이때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틀리거나 몰랐던 거 있잖아요. 틀리거나 몰랐던 거는 틀린 이유나 몰랐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수학 문제를 보통 여러분들이 틀리거나 모를 때 다 몰라서 틀리는 건 아니거든요. 수학 한 문제당 보통 개념이 한 5문제 정도 들어간다 치면은 A, B, C, D, E가 들어간다 칠게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A, B, C는 알아요.
근데 D2를 몰라서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D2를 몰라서 틀렸구나라는 틀린 원인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지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how보다는 내가 왜 틀렸는지 why에 더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순간에 맞췄어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은 모르는 문제 한해서 적어도 한 문제당 최소 15분까지는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최대한 답지를 안 보는 게 그래도 좋긴 하거든요.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때는. 저는 수학적 사고력을 우리 몸의 근력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라는 운동이 있어요. 벤치프레스라는 운동은 가슴 운동을 기르기 위해 하는 건데, 자, 우리가 가슴 벤치프레스를 들 때 PT 선생님이 잡아주는 게 근력이 더 많이 붙을까요? 아니면 혼자서 뭐 좀 잘 안 들려도 하면서 어거지로 드는 게 더 근육이 잘 붙을까요? 당연히 혼자서 하는 게 더 잘 붙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더라도 웬만하면 혼자서 답지 안 보고 접근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때 답지를 볼 때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풀이를 보실 때 전부 다 보지 마시고 손으로 가리시면서 보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무슨 느낌이냐면, 답지를 볼 때 A부터 Z까지 전부 다 봐버리면 결론적으로 사고력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지를 볼 때 다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부터 가리시면서 쓱 내려가시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만 캐치하고 그것만 캐치되면 그 다음부터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고력 확장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답지를 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틀린 것과 모르는 것을 한번 풀어보는데, 이때 말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왜 몰랐는지, 왜 틀렸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찝고 메모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예요. 다섯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노트 적기라는 건데, 아이디어 노트라는 거는 오답 노트랑은 조금 달라요. 오답 노트는 그냥 틀린 것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노트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디어 노트 같은 경우는 틀렸거나 몰랐던 문제, 그리고 맞았는데 좀 아리까리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틀린 원인과 혹은 몰랐던 원인과 얻어갈 점, 이렇게 두 가지를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예시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감을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거의 말로만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디어 노트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고 그거를 주에 한 번 날 정해서, 뭐 예를 들어 일요일이 제일 좋겠죠. 주에 한 번 날을 정해서 다시 봐주시면서 해당 문제들을 근거를 달면서 말로 설명하면서 풀어보는 걸 권해드릴게요.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끝이에요. 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단계 실전처럼 문제를 푼다. 2단계 채점을 하지 말고 근거를 단다. 3단계 채점을 한다. 근데 방향은 4가지로 한다. 그 다음에 4단계 틀린 거나 몰랐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틀린 원인을 정확하게 찝는다. 그 다음에 5단계 아이디어 노트를 잡으면서 틀린 원인과 얻어갈 점을 작성한다. 이렇게 5단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들었는데 어때요? 진짜 이렇게 다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면 바보다 싶죠? 다 따라했는데, 몇 개월 동안 다 따라했는데 성적이 안 오른 케이스는 저도 아직까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걸 진짜 추천드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걸 절대로 몰아서 한꺼번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주 토요일은 수학 데이, 매주 일요일은 수학 데이 잡아서 몰빵해서 막 100문제, 1000문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월, 화, 수, 목, 금, 토일 균등 배분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거 유념해 주시고요. 흙는 셈 치고 한 번만 해봐요. 성적 무조건 오를 거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